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12월 9일 서울시에서 또 새로운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새로운 소식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존의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들 중에서 사업 속도가 느리다거나 아니면은 사업 여건이 안 좋은 지역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또는 LH라든가 SH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 속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혜택을 더 주고 이렇게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좀 빠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아타운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선정한 지역들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지역은 총 10곳인데 이 10곳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아타운인 만큼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사업 속도는 어느 정도 빠른지 또 총 10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10곳 중에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좋다거나 입지가 좋다거나 투자 가치로서 좀 좋은 지역들,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발표한 10곳의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로구에는 구기동 지역이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종로구 자체는 모아타운이 구기동, 모아타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종로구에서는 구기동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그리고 강서구에서는 총 3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화곡동 354번지, 그리고 등촌동 515-44번지, 등촌동 520-3번지 이 두 개는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서구에서는 3개의 구역이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동작구에서는 2개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노량진동에 있는 모아타운 그리고 상도동 279번지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고요. 관악구에서는 난곡동 697-20번지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고, 성동구에서는 응봉동 모아타운 한 곳이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도봉구에서는 방학동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습니다. 총 7개 구에서 10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요. 유일하게 강서구에서 3개의 모아타운 지역 그리고 동작구에서 2개의 모아타운이 지정이 됐고, 나머지는 뭐 종로구라든가 서대문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방학동에서 각각 한 곳씩 모아타운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모아타운 선정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총 10곳의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선정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정은 주민 참여의 의지 그리고 사업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그리고 공공관리로 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지역,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점수로 환산을 해서 이 환산 점수를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요. 하나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총 10개 지역 중에 주민 참여 의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선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은 오늘 현재 서울시에서 발표한 10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 여건 자체가 조금 불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참여했을 때 사업 속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빨라질 거고, 그 다음에 사업성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도 점수로 환산을 했는데요. 그만큼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 될 지역, 그만큼 노후도라든가 정주 여건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지역들 위주로 선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 주민 동의율 자체가, 주민 참여 의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을 선정했다는 점입니다. 모아타운에서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주민 동의율 자체가 얼마나 높게 나오는지, 그리고 주민 반대 동의율이 얼마나 적게 나오는지, 그리고 토지 면적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10곳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주민 동의율이라든가 주민 참여 의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지역으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뉴타운 사업이 있을 거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 지역에서는 선도지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모아타운에서는 시범 모아타운이 있을 거고, 이번에 발표한 공공지원으로 진행되는 모아타운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사업 방식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은 뉴타운 사업을 할 때도 시범 뉴타운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일기신도시특별법이라고 하죠. 선도직으로 선정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아타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던 본동 모아타운이라든가 면목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죠. 지금 현재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철거를 앞두고 있고 시공사 선정까지 끝났습니다. 그만큼 시범적으로 또는 선도직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빠르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인데, 처음으로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오늘 발표한 10개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사업성이 시급한 지역이고 여기에 주민 참여 의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10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는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각 면적 자체가 최대 4만 제곱미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선정돼 있던 지역들이 뭐 4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을 겁니다. 모아주택으로 진행되고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4만 제곱미터가 안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만 제곱미터까지 모아타운이 확대돼서 조합원 수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만큼 사업성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 4만 제곱미터까지 사업구역이 확대되는 혜택이 첫 번째로 주어질 거고요. 두 번째로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을 상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상향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용적률의 50%가 아닌 늘어난 용적률의 30%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분양 세대 자체가 20%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분양분이 늘어난 용적률의 20%만큼 더 늘어난다면은 사업성 자체는 그만큼 더 좋아지고 개선이 되겠죠. 그만큼 사업성 자체가 좋아지는 지역이 바로 이 10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혜택은 뭐냐면은 오늘 선정된 10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허그에서 총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초저금리로 기금 대출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즉 조합원들 자체가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은 여유가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내고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그에서 50%, 총 사업비의 50% 내외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이라든가 아니면은 조합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만큼 내 투자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혜택으로는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려면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조합 설립인가까지 굉장히 이 기간 자체가 뭐 조합에서 운영하기 또는 추진위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정비업체에서 진행하거나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LH라든가 아니면 SH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여기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만큼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추진이라든가 정비업체에서 하던 일을 LH라든가 SH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그만큼 사업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보통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또는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는 한 1년 정도 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하는데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은 총 한 2년 정도 걸리던 사업 기간 자체가 만약에 LH라든가 아니면 SH 공공기관에서 이거를 지원을 해갖고 진행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 이게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오늘 서울시에서 발표한 10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가지의 큰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사업 속도라든가 아니면 사업성이 개선된다거나 아니면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혜택이 굉장히 큰 지역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발표한 10개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10개 지역이 다 좋은 지역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발표한 10개 지역 중에 제가 과거에 저희 채널에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구 또는 노량진 그리고 성동구 응봉동 지역입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어떠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면 어떠한 사업 속도 그리고 사업성 자체가 어떤지 좀 자세하게 올려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0개 지역 중에 좀 눈여겨보셔야 될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알려드린다면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대문구
서대문구 홍제동 그리고 동작구 노량진동을 좀 눈여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서대문구 홍제동 그리고 동작구 노량진동을 눈여겨보라고 했냐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한 10개 지역을 본다면은 면적들 자체가 굉장히 다 넓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홍제동하고 동작구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면적이 4만 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눠서 가칭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이 지역들 자체가 4만 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두 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아타운 지역에서 면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은 사업성 자체가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사업성이 기존에 있던 사업성보다 더 좋아지는 지역이 바로 이 두 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두 개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입지적으로 눈여겨볼 지역을 말씀드린다면은 화곡동 지역이라던가 등촌동 지역 그리고 노량진동 그리고 상도동 지역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좋다는 얘기는 지하철역하고의 접근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하고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약간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덕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겠지만 제가 왜 입지적으로 눈여겨봐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쪽으로 신속통합이라든가 그 앞쪽으로 또 모아타운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에 걸쳐 갖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가 만약에 상도동 모아타운, 신속통합구역 또 앞쪽에 모아타운이 같이 진행이 돼서 개발이 끝나게 된다면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니 뉴타운급으로 대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요. 그만큼 입지적으로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역하고의 접근성 자체가 그래도 양호한 편에 속하고 또 주변에 아파트 가격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입지적인 면에서는 노량진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등촌동이라든가 화곡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대단지 아니면은 학교 주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요. 입지적으로 눈여겨본다면은 여기 4개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 다음으로 사업 속도를 눈여겨본다 그러면은 저는 서대문구 홍제동 지역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는데 이 구역 자체가 단일 구역입니다. 한 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한 개 구역 자체가 주민 참여 의지도 굉장히 높고 주민 동의율 자체가 70%가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지역입니다. 자, 사업 속도만 따진다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지역이 바로 서대문구 홍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주민 참여 의지율이 높기는 하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모아주택이 여러 개 모여서 통합으로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은 통합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내 구역만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해서 여기만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역들도 어느 정도 속도가 나서 같이 속도를 맞춰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만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아파트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 자체, 모아주택 자체가 적은 지역이 좋은데요. 서대문구 홍제동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단일 구역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는 가칭 1구역, 2구역, 2개 구역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노량진 구역도 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눈여겨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일 구역하고 2개 구역 또는 3개 구역, 4개 구역, 많게는 6개 구역까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10개 지역이요. 그런데 한 개 구역, 단일 구역으로 돼 있는 지역하고 6개 구역이 되어 있는 지역하고 사업 속도가 어디가 빠를까요? 주민 동의율이 어디가 잘 나올까요?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단일 구역으로 진행이 되는 구역에서는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속도 면에서만 따지고 본다면은 서대문구 홍제동 지역이라든가 또는 동작구 노량진 구역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개 지역 중에 사업성 면에서는 2개 지역, 그리고 입지적인 면에서는 4개 지역, 그리고 사업 속도 면에서도 2개 지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가지를 말씀드린 지역 중에 공통으로 중복되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그만큼 사업성이라든가 사업 속도라든가 또는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기 때문에요. 눈여겨보신다면은 투자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모아타운 선정지역 10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10곳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모아타운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사업 속도 자체가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또 조합원들한테는 부담도 굉장히 적을 거고 사업성도 좋아지고 또 혜택도 굉장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이 10개 지역을 전체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고, 이 10개 지역 중에서도 투자가치 측면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모아타운 선정지역 10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10곳의 지역들은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방송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입지 분석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투자 정보들을 좀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소식과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